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출발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할 거 별로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이렇네 저렇네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사실은 너무 많아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달라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또는 여기서 이제 안 갈 수 있다, 조정 들어갈 수 있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간다 반, 내려간다 반, 모르겠다도 섞여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시점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야기하던 시절은 끝났죠. 지금 그거를 끝났다라고 말을 못하면은 큰일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더 올라갑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이 더 내려갑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더 올라가면 뭐하고 안 올라가면 뭐하고 해요. 더 올라가도 전체 시장,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시장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를 만한 자리들은 이미 좀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를 만한 어느 정도의 그 시점, 그냥 뭘 사도 됩니다, 이거는 샀을 때 다 수익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이제 그거는 끝이 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회입니까?를 찾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좀 너무 늦게 보는 거 아닐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북친다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사야 될 때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라든지 재료, 그리고 어떤 뉴스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그걸 이렇게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인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사든 간에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장은 앞으로 확 갈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진검승부라는 이렇게 멘트를 쳤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완전 딱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어떤 시장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면은 1, 2, 3 한번 눌려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더 올라가네 내려가네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사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느냐가 완전히 갈라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 싸움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실력 싸움입니다. 한번 이렇게 휘저었어요. 우리 물로 치면은 물이 이렇게 잘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물로 치면은 강이라든가 물로 봤을 때 물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닥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너무 흘러가다 보니까 어때요?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침전이 되어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었던 시장이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살을 잘 타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 거고 물살을 타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잘 탄 사람들은 이 흐름 따라서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수익을 잘 냈을 거고, 잘 못 탔던 사람들은 흐름 타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뚝 떨어졌다가 흐름 타는 법 모르니까 뚝 떨어졌다가 그걸 계속 반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대홍수가 한번 난 거예요. 시장으로 친다면 대홍수가 한번 확 나가지고 바닥까지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흙탕물을 만들어 놨어요. 흙탕물을.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도 어때요?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흐름을 타던 물고기들도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엉망진창, 완전히 아비규환의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상 같은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가가 정말로 단기간에 폭락을 해버렸고 단기간에 또 반등까지 이렇게 확 나와버리고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주식으로 들어오고 퇴직금 정산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계시고 또는 내가 모아놨던 적금 이제는 은행이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해서 주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신용이라든지 빚을 내서 하시거나 내가 따로 모아놨던 비축해놨던 돈들을 가지고 와서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내려갈 때 겁먹고 손절했다가 현금 막 해가지고 기존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이 흙탕물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그 급물살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시장 자체는 이 흙탕물에서 안정화가 되어가는 첫 번째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정화가 되어가는 첫 번째 시기가 뭐냐? 우리 땅바닥에 동을 탕 이렇게 공을 딱 던졌을 때 통 튀기는데 계속 일정하게 튀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정하게 튀기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 튀길 때가 제일 높고 그 다음 튀길 때가 좀 낮고 그 다음 튀길 땐 더 낮고 이렇게 힘이 점점 빠지면서 딴딴딴딴딴 하면서 땅바닥에 이제 구르기 시작하겠죠. 돌을 탁구공 같은 거 딱 던졌을 때 골프공 같은 거 딱 던졌을 때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 지난 이 하락이라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고 상승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수가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빠졌다가 이렇게 가갖고 뭐 바닥 기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동성. 변동성.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를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첫 변동 같은 이 흐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수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부터는 지난번처럼 패닉처럼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패닉 어땠어요? 다들 파니까 아무 종목이나 샀어요. 아무 종목이나 사면 수익이 나는 장이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전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돈 벌고 있을 거예요. 수익 중일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한 달 전에 어떤 종목, 2000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운이 없는 거 아닌 이상은 2000 종목 중에서 한 1800 종목 중에 하나만 잘 골랐다 하더라도 수익 봐요. 약 한 2000 종목 중에서 솔직히 한 1900 종목까지도, 그죠? 한 100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솔직히 100 종목까지 빼야 되나? 한 30 종목? 한 50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 폐지 관련주, 뭐 잡주라고 표현할 만한 뭐 그런 종목들 빼고는 진짜로 다 올라갔어요. 거의 뭐 싹 다 올라갔어요. 싹.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거의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사니까는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더 사야 될까, 저번처럼 사도 될까 안 될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하지 않고 조금 놓쳤던 분들, 이때 무서워가지고 사지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현금 들고 있다가 남들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니까 남들 자꾸 돈 번다, 나는 지금 안 샀는데 남들이 지금 너무 돈 번다, 그러니까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지금 사고 있어요.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될 줄 알고 샀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흐지부지 하거나 자꾸 밀리고, 그리고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려갔다 올라갔다, 내가 산 데 가격에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마 좀이 쑤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하지 마란 말이야? 언제까지 안 하고 있어야 돼? 정말 뭐라도 사고 싶은데 좀이 쑤셔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세 부류는요, 지금부터는 손실 날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세 부류 어떻게 해요? 처음 들어와서 수익 본 사람, 그리고 잘 버티다가 추격 매수해갖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금 들고 있어서 좀이 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실이 많이 날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말했던 이 세 부류에 속한다면요,
경각심을 가지거나 각오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손실 날 수 있구나 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때까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쭉 봐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쭉 봐오니까 결국엔 결과가 손실로 가더라라는 거죠. 손실로 가더라. 여기서부터는 진짜 종목이 선별적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있어요.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억나시면 1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요, 시장이 달라요. 그냥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낮과 밤처럼 달라요. 낮과 밤처럼. 낮이었다면은 밤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낮에 장사하는 것과 밤에 장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매매 방법, 종목 선별, 시장 보는 방법, 시장이 따라가는 방법,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흐름들,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변화에 같이 변했느냐가 문제예요. 시장은 지금 완전히 180도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은 과거에 했던 방식과 지금 하는 매매 방식이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다른 것을 발받쳐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뭐 손실은 불 보듯 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최악의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안정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널뛰기처럼 완전 롤러코스터 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원유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원유 같은 것도 보면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그 장세 속에서, 그 변동성 속에서 누가 죽어요? 개미들이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변동성 장세.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개인들은 다 죽어요. 구조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한 번씩 막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 강연할 때 여러분들 때 화를 내잖아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는 이유가 진짜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나요. 다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구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야생 생태계에 들어갔을 때는 생태계에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라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본주의라는 이 세계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평소에 살던 방식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물 마시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 물 마시고 싶다 하면은 물 마실 수 있습니다. 그죠? 물 마시고 싶다. 정수기를 가든지 뭐 슈퍼에 가가지고 돈 주고 물을 사 먹던지, 또는 수돗물 틀어가지고 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페트병에 미리 담아놨던 물들, 끓여놨던 물들 어떻게든 마련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다. 찬장 열면 라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참치도 있을 거고, 밥솥 열면 밥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쌀 가지고 밥을 하면 돼요. 모든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노동한 만큼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시장이고요. 자본시장은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라든지 구조적으로라든지 규제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들이 약자니까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해주자, 부자들이 50% 벌면은 서민들에게 한 20-30% 나눠주자 라는 형태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그냥 야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 먹고 싶으면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야생으로 빠져서 지금 무인도에 떨어졌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는 야생으로 가서 한번 싸워볼래, 무한 경쟁체제에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완전히 맨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에요? 자본주의라는 곳에요. 여러분들이 난 자본주의에 살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그 거대한 시장 아래에 있는 노동시장에 살았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면은 1, 2, 3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에서 살아왔어요. 이건 우린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달 만에 강의했어요. 결심했어요. 1644-6646 지금 바로 전화해요. 지금 이 무료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유료 방송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시간에 유료 방송 빨리 녹화 방송 하나 더 볼 수 있도록 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와 보세요. 한번 이해가 되죠?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한 달 가입한 사람들이 1년치 강의를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강의 질이 달라요. 정말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99대 1입니다. 여기서는 1%밖에 못 알려줘요. 그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는 자본주의라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그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죠. 젊음, 시간, 에너지, 나의 모든 것, 놀고 싶은 모든 욕구, 이런 것들 다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당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당 8,500원 이상으로. 여러분들 저렇게 바꿔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못 벌지만 직장 나가면 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해요? 나의 시간을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보호가 돼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줬잖아요. 돈 안 주면 어떡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 돈 떼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줘야 돼요. 얼마? 8,500원 이상을 반드시 정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장이에요? 그냥 노동시장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장. 어때요? 경쟁? 들어가는 거기서만 경쟁이 있었던 것 뿐이지,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급을 위한 경쟁 말고는 돈이라는 거, 자본에 대한 것에 있어가지고는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은 돈, 누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감언이설로 가져가게 되면은 사기가 되니까 국가에서 지켜줍니다.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5천만 원 한도까지는 국가에서 지켜줘요. 항상 우리는 보호받는 그 생활을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동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건물이 있고 뭐 지분이 엄청나게 많고 배당금으로 살고 계시고 월세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스포츠카 타고나 자동차 한 4대 있는데요. 4대 다 현금으로 샀어요. 계좌에 지금 한 50억 있습니다. 50억 말고도 부동산 자산이 몇백억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을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자본주의에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였어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환경 내에서 노동시장에 살아왔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고, 내 돈을 지키는 법, 내 돈을 어떻게 싸워서 얻어내는 법, 그런 걸 몰라요. 우리는 배운 적 없습니다. 느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이죠. 제가 이번 주 상담을 하는데 제일 걱정이 많이 됐던 게 그거였어요. 80이신데 뭐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매매를 하셔가지고 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사실 이 노동시장 말고는 안 해보셨잖아요. 자본주의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동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씩 모아서, 또는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가지고 100만원씩 월 100만원씩 모아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1년이면은 1200, 10년이면요 1억 2천이죠. 이러니까 어때요? 아파트 하나 사기도 벅찬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직장 상사들한테 내가 이렇게 갈굼당하고 참고 일하기 싫지만 놀러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놓쳐가지고 내가 살아도 1년에 저거밖에 못 모을 수 있구나. 와, 내가 10년 살아도 저거밖에 못 모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급함이 생기죠, 당연히.
당연히 조급함이 생겨요. 남들은 뭔가 빵빵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다들 아파트 막 사고 집 샀다 집값이 몇 억 올랐다 하는데 완전 나랑은 다른 세상 같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벌고 있는 돈 플러스 한 50만원만 30만원만 50만원만 어디서 더 벌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젠 자본시장이라는 우리가 자본시장 중에서 제일 조그만한 시장이에요. 자본시장 중에서는요 제일 작은 시장이 어디냐면 주식시장입니다. 문턱도 되게 낮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준비가 안 되든 그냥 할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어요. 계좌 열 수 있어요. 자격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주식시장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벌고 있는 돈에서 30만원, 50만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와, 내가 지금 한 1000만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1년에 내가 계좌, 은행에 돈 넣어놔봤자 1%, 2%밖에 못 받는데, 10만원, 20만원, 아이고, 이거 받아서 뭐하냐. 근데 주식 넣어가지고 한 달에 1%, 2%, 야, 종목 보니까 30%씩 올라가는데, 내가 욕심 안 부리고 1%, 2%만 한 달에 낼 수 있어도 얼마야. 그래, 1%, 2%는 충분히 내겠지. 한 달에 5%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한 10% 내야 되지 않을까? 20%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 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그 7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루트대로 세상이 답답해서, 세상이 가깝해서, 세상 너무 갑갑하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노. 이렇게 살아서 돈이 안 벌린다. 그러니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어디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먹고 용돈벌이라는 생각으로 또는 어떤 부가적인 수입으로 생각하고 내가 월세를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7번 한번 눌려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눌려보세요. 이거 7번 안 누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이거 이외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 한번 채팅으로 적어볼까요? 아마 거의 뭐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루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뭐 내가 갑자기 문득 그냥 일하다가 문득 TV 보다가 갑자기 주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했냐면 연도로 치면 아마 2017년에 시작하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바이오 붐. 2015년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때도 바이오 붐. 이때 바이오 붐과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붐과 바이오 붐이 동시에 일어났고요. 2015년에도 바이오 붐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아마 남북 경협주 붐 일어났을 때, 남북 경협 붐 일어났을 때 저 때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어때요? 동학 개미 운동. 지금 아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작한 연도가요 대부분 이럴 거예요. 2017년, 15년, 18년, 20년. 아마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처음 시작했던 시기를 보면요, 가장 붐이 일어났을 때 했을 겁니다. 가장 붐, 가장 핫하고 가장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 할 때, 옆에 김 부장이 돈 벌었다, 김 대리가 돈 벌었다, 뭐 이 실장이 돈 벌었다, 내 친구가 돈 벌었다, 옆에 어떤 순이 아줌마가 돈 벌었다, 앞집 아줌마 돈 벌었다더라, 뭐 옆집 아줌마 돈 벌었다더라, 뒷집 아저씨 돈 벌었다더라. 대부분 2016년도도 아마 17년도랑 거의 같다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이 평소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문득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TV 그냥 뭐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다가 그래 이렇게는 안 되겠어 주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지금 해야 된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소외당하는 거.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나만 못 버는 느낌.
그리고 남들이 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들이 번다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전마랑 내랑 다를 게 뭐 있지? 쟤도 눈, 코, 입 다 있고, 아, 쟤 평소에 주식도 잘 모르던데, 아, 쟤 완전히 내보다 뭐 아무것도 없는 한데 돈 번다고? 그럼 난 쟤보다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자만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꽤 많아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쟤가 벌었다고?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쟤는. 주식이 저렇게 쉬운 거였어? 아씨, 배 아파 죽겠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도대체? 라는 생각에 아마 대부분 시작하고 자만심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지금 투자 안 하면 손해보는 기분. 투자 안 하면 손해보는 기분 분명히 많이 들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2020년도 똑같아요. 투자 안 하면 손해보는 기분 반드시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안 사고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현금 들고 있으려니까는 막 좀 쑤신다. 그게 뭐예요? 매매하고 싶다. 내가 매매를 너무 좋아해. 원체 좋아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체 좋아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워낙 좋아해서 난 매매라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현금 들고 있어야 될까? 아, 근데 보니까 누구는 자꾸 수익 보고, 야, 어제 보니까는 빅텍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야, 빅텍 들고 있었으면 수익 받겠다.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투자 안 하면 내만 손해보는 보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이렇게 시작해보신 분들, 첫 시작은 좋아요. 뭐, 맞아요. 솔직히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부정하시는 분들 없어요. 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망했어요. 있으시면은 영영해볼까요? 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망해가지고 반토막에 막 수익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막 수익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수익률 올라가는 종목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사는 족족 빠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 그건 좀 굉장히 힘들걸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플러스권으로 안 바뀌어본 사람 없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첫 시작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도박을 하거나 할 때 뭐다? 첫 뭐뭐가 이거 그 채팅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죠? 끝발 좋다라고 하잖아요. 첫 끝발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첫 시작 다 좋아요. 첫 시작은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을 때 들어오거든요. 제일 핫할 때, 이 핫하다는 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고점 부근에 왔을 때, 그리고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된다 할 때. 남들이 된다 할 때는 어때요? 좀 의심이 가지, 당연히. 의심 가지. 남들이 된다 할 때, 에이 뭐래. 근데 어때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전국이 다 좋다 잘 된다 하면 어때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이 좋을 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갑니다.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나 팔지 못해요. 왜?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면 이거 명심하세요. 안 팔면 수익 아니에요.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이제 내가 3년 10년 정도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샀다 칩시다. 최근에 샀던 최근 1, 2년, 3년 안에 샀다. 10년 만기로 샀다 칩시다. 집값이 5천만 원 올라갔어요. 기분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 팔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2억 3억 올라가도 안 팔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기분이 좋아요. 아니, 주식을 하는 사람,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팔아가지고 내 돈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애초에 시장 자체를 몰랐잖아요. 노동만 해왔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적금이 그랬거든. 여러분들 보험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펀드 상품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냥 잘 되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 적금을 하던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는 1년 가지고 가면 어쨌든 확정 수익을 주니까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방법이 다르죠. 아예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잘 팔아야 돼요.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잘 팔고 그 돈 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라고 계속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도록 휘저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익은 실현시키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 찾고, 사놓고 수익은 실현시키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 찾고, 그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지. 왜? 내가 산 종목을 왜 샀는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산 종목을 왜 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산 종목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나름 공부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터넷으로 재료 조금 찾아보고, 방송 좀 보니까 추천도 좀 나오고, 나오고, 인터넷에서 봤던 기법들 보니까 뭐 51선이네 201선이네 골든크로스네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수급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기관 많이 사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도 막 두어 달 쭉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노력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라던가 중학생한테 자 주식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걔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범주 내에서만 노력을 할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정도에서 연구를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삽니다. 매수하고 그게 이유가 돼요. 그거 지금 공부한 겁니까? 라고 하면은 공부했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료가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거 안 갈 겁니다 하면 방송에서 보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요. 아닐걸요.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던데요. 그거 아닐걸요. 방송에서 보면 제가 한 번씩 많이 치는 그 이야기죠. 많이 하는 멘트 들어보신 분들 1번 한번 해볼까요? 상담할 때 많이 듣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뉴스 보니까는 지금 이거 1억 수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1조 수주 했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된다는데요. 그거 아닐 겁니다. 멘토님 근데 보니까 이동평 유선이 어쩌고 그거 아닐 겁니다. 수급이 어쩌고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죠. 그걸 넘어서려고 하진 않아요. 왜? 바쁘시거든. 노동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솔직히 주식 잘 모르니까 아는 만큼만 보게 되는데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거는 노동이죠.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업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들이고 전문가들이세요. 여러분들 업에서는요. 맞잖아요. 저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 엑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업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발로 발품 뛰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용하시는 분들 가위질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가위 이렇게 딱 대놓고 탁탁탁탁 하는 거.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어요. 옷을 만드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모든 게 다 신기해요. 모든 게. 왜요? 저는 그쪽으로 한 번도 노력을 해보고 그쪽으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공부해라 그쪽으로 노력해봐라 하면 전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미용업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를 내가 깎아야지 또는 남을 깎아줘야 되겠다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대충 그냥 유튜브 한번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고 책으로 그냥 뭐 가위질 봐야 되나? 머리 스타일 많이 봐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냥 머리 깎으러 가고 미용사한테 저 미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머리 깎으면서 그 미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이소 하면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한테 배우던지 미용 학원을 가던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돈이 아까우면 어때요? 안 할 겁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배우는데 돈 아까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워요 사실. 왜?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거든요.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토익 만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재수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재수한다고 해서 서울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본인 노력 여하에 담겨있는, 달려있는데 사실 남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학원 갔을 때 거기서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돼? 헬스장 갔을 때도 아니 트레이너 붙였으면 트레이너가 그냥 거기 갔을 때 최선을 다했고 날 한 달 안에 그냥 살 쫙 빼줬으면 좋겠지.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많이 살아본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연륜에 있어간 선배들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돈을 내면 그 돈 가치를 내가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엄청나게 괴롭혀요. 이거 어떤가요? 막 저 어떤가요? 물어보고 계속 채팅으로 물어보고 모르는 거 이해시켜 달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킬 때까지 해달라 하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기필코 알려줍니다. 왜? 나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겠다 한다면 저는 무조건 들어왔을 때 함께 했을 때 지금 뭐 수기님 각오하세요. 제가 완전히 바꿔드릴게. 황골 탈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황골 탈퇴 적어보세요. 보여줄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식 완전히 바꿔줄게요. 자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공부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렇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요. 여기는 잘 보시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자, 자본주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거고 중요한 요소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자,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이름에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처음으로 나오는 대답이 수호천사님 돈, 진릴리님도 돈, 그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거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한 걸 공부하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시장에 아까 제가 말했죠.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구조적 문제. 이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적어볼게요. 뭐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서 나오시는지 모르겠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적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요소 뭔가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거 이견 없다라고 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어떤 경쟁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맞나요? 그냥 경쟁이에요. 근데 이 경쟁에 있어가지고요, 이 경쟁에 있어서 무한 경쟁에 있어가지고 무한 경쟁에 있어서 공평은 없죠. 당연히 사정 봐주는 거, 사정 같은 걸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고 계시고 투자라는 시장에 처음 들어왔어요. 뭐 인턴이라고 뭐 봐주나요? 신입사원이니까 실수하면 봐주나요? 아니요. 가차없이 그냥 다 뺏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돈 놓고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누가요? 그냥 모든 개인들이 다요. 그 모든 개인에는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기업인 회장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언론인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그냥 개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같은 개미도 있을 거고 저기 뭐 어디 중학생들이 나 투자 한번 해볼래 하고 계좌 열어도 같이 싸워야 돼요. 어디서요? 그냥 여기서요. 주식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해서 제가 봐줘야 될 필요, 세력들이 봐줘야 될 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들 봐줄 필요
없을걸요? 기업들이 여러분들 봐줄 필요 없을걸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봐주면서 뭐 봐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냉정한 곳인 거거든요, 여기는.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을 때 어때요? 봐주면서 잡아먹습니까? 야, 오늘 잡아물려 했는데 내일 묵게. 됐다, 마. 가라. 오늘 네가 보니까는 좀 뛰는 게 좀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가 뒷다리 뜀박질이 좀 잘 안 되더라. 너 오늘 좀 봐줄게. 오늘 좀 봐줄게. 그래. 안 되겠다. 오늘 좀 보내줄게. 아, 니 먹으려니까 오늘 내 미안해서 못 먹겠네. 다음날 또 갔는데 어때요? 앞다리 절뚝절뚝하니까 야, 마음이 아파서 못 먹겠다. 니가 가라. 아, 안 되겠다. 한번 봐줄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한번 실전이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손실나고 있는 거 실수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냉정함인 거예요. 이 시장의 냉정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반토막 났다? 그거 실수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냉정한 곳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부자들과 서민들은 그냥 한 곳에 모여서 다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공평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불공평하다 생각하면은 투자 그냥 안 하고 그냥 막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어 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 시장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용만 잘하면 돼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개념대로 봐요. 저는 항상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왜 역발상 투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골리앗과 다윈,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세력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 기관 또는 세력들, 돈 있는 기업과 자본가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본가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눠볼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입니다.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의 두 가지 그냥 개념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의 그 개념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입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뭐 옛날에 경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산업혁명 때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만들어진 계급이에요. 지금 뭐 계급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계급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계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딱 깨놓고 봤을 때 노동을 하는 사람과 사장인 거잖아요. 노동자를 부리는 사람과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그냥 두 부류인 거잖아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계급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무슨 계급이었는데요? 부르주아가 영주들이었죠. 영주들이 부르주아가 됐습니다. 그죠? 프롤레탈리아는 누구였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농노들이에요. 농노들이 프롤레탈리아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영주들이 무엇을 했길래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이 부르주아가 되기 전에 영주들이 이전에 왕과 교황이라는 게 있었죠. 이걸 어때요? 영주들이 죽인 거잖아요. 얘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 부르주아 위에 신이 있었어요. 왕이 내가 신이다 라고 했었다고. 근데 그 왕이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황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하고 이렇게 한번 결탁을 한번 해보니까 너희가 신이 맞아, 얘들아 신으로 모셔라 라고 해주는 교황이 있었다고. 근데 이 둘은 어때요? 결탁되어 있는 상태였죠. 왕이 교황의 권한과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던 모든 것을. 근데 왕이 모든 전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영주를 만들어서 너희가 거기 시장이 되고 거기 뭐 도지사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힘이 커지니까 야, 쟤들 신 아닌 것 같은데. 아,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얘들아, 신이라면 없다. 과학이 진가를 보일 것이다. 뭐 과학이다, 과학 이러면서 이제 과학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영주들이 있기 전에는 뭐였어요? 왕과 농노들이었습니다. 왕과 농노 이전에는 뭐 어떤데요? 고대시대죠, 이거는. 왕과 농노 이전에는 어때요? 원시시대로 가겠죠. 원시시대는요, 그냥 부족장과 부족원이었겠죠. 안 그래요? 원시시대에 태초에 공평하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자와 머리가 똑똑한 자가 있었을 거고, 그죠? 힘이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던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달라요? 부족원, 농노, 프롤레탈리아
보세요. 부족원이 농노가 되고 프롤레탈리아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자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족장이 왕이 되고 왕과 교황과 영주들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주아가 되고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장이 되었어요. 그 사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죠, 계급이? 그냥 부는 계속 세습이고요. 호랑이는 계속 호랑이고요. 토끼는 계속 토끼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해가 되면 1, 2, 3 해볼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 구조상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상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구조인가라고 하면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구조예요, 원래.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아니, 많은 서민들 중에서 부자들도 태어나는 거잖아요. 주식 부자도 많이 태어났고.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문이 좁아요. 상당히 문이 좁아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문. 우리가 이 계급을 바꾼다. 우리가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그건 자산을 모으겠다.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지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계속 부를 형성해 왔고, 그 부를 형성하면서 그 부를 더 불리고자, 그리고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들려고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주식시장이에요. 왜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건 제 생각인데, 왜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을 살아가다 보니 자본주의도 여러가지 체제로 바뀌죠. 신자본주의, 뭐 수정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가 계속 바뀌어요. 그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자본주의가 이 좀 어려운 강의긴 한데 뭐 이런 것도 들으면 좋겠죠.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예요. 야, 노동자 너무 뺏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게 뭐야, 시장 개판이야, 안 되겠어, 국가가 어느 정도 세금으로 규제해주고, 노동자 좀 강의 좀 해주고, 노조도 좀 만들어주고, 너희 세금도 우리가 좀 걷어가지고 복지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비율을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서 수정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뭐 이렇게 바뀌고, 지금도 자본주의가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자본주의가 이제 또 바뀌려고 하는 시대라고요. 어찌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가들이, 아유, 얘들, 내가 좀 돈 버느려고 하니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더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했을 때, 야, 그냥 포 떼고 차 떼고가 아니고,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대신에 들고 있는 거 다 놓고, 계급장 떼고가 아니라, 계급 다 붙이는 상태에서 한번 싸워보자. 한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떻게요? 여기가 계급장 떼고 싸워보자가 아니라,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대로 싸워보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을 토대로 붙어보자. 네 실력 없다고? 상관없어. 여기 네가 들어왔잖아. 누가 들어오래? 네가 들어왔잖아. 누가 들어오래? 우리가 여기 다 함정 파놓고, 여기 지금 탱크 깔아놓고, 헬기 해놓고, 항공모함까지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때? 새 총 하나 들고 들어왔잖아. 들어오래? 근데 네가 싸운다고 들어왔으니까 어떡해? 붙어보자. 붙어보자. 나는 한 명이야. 한 명이지만 항공모함이 있어. 너희는 1000명? 10,000명? 아이고, 10만 명이야? 10만 명인데 새 총 들고 들어왔네? 붙어보자, 그래. 다들 어때요? 야, 새 총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10만 명이면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지. 학살입니다, 여기는. 대학살이에요, 이거. 주식시장은 맘먹고 대학살 시켜버릴 수 있다니까요. 학살. 가능한 곳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주식시장은 그런 게 가능한 곳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해볼까요? 자본주의가 구조가 그렇잖아요. 구조가 우리는 정보도 딸리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온 것도 아니지,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본 것도 아니지,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어,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를 책에 다 적혀있는데도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뭐가 필요해? 자본주의가 내가 주식하는데 뭐가 필요해? 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내가 주식하는데 뭐가 중요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죠?
대학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건물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당금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떤 대주주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냥 승자와 패자입니다. 승자와 패자. 제가 말하는 패자 이론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승자랑 패자로만 나뉘어져 있지 무승부 없어요. 무승부, 봐주기, 눌러주기 이런 거 없어요. 한수만 물려도 이런 거 없어요. 지면 끝이에 다 뺏기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면은 다 뺏기는 시장이에요. 승자가 되지 못해서 패자로 가게 되면 다 뺏겨버린다고. 그죠? 그럼 어때요? 패자처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승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패자같이 하지 않는다. 남들이 투자할 때 하지 않는다. 남들이 달려들 때 달려들지 않는다. 남들이 살 때 지켜만 본다. 남들이 팔 때 산다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안 해봤거든.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갔지. 남들이 지금 된다고 하니까 조급함이 나지. 그죠? 그리고 TV에서 뭐 방송에서 누가 현금화다 들고 있으라 해도 뭐가 문제야. 한 사람 빼고는 다 지금 사서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주식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개미들 돈 번다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지 않았는데 지면요 라고 하거든요. 시장은요, 그러지 않았는데 질 수가 없어요. 그냥 패자와 승자밖에 없어요. 길은 앞 아니면 뒤, 흑 아니면 백이라고요. 왜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패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 승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잖아요. 저와 함께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걸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듣고 느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세요. 저하고 하시면은 완전히 새롭게 배울 겁니다. 왜?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셨든지 간에 저하고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래요. 동학 개미 운동. 언론에서도 떠들고 뉴스에서 떠들고 전국이 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돈 많은 자본가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개미들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겠어. 한 달에 30만원만 벌면 얼마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경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면 쟤들도 사야 되고 쟤들이 팔면 여러분들도 팔아야 되고 서로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냐 싸움이에요.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냐 싸움이에요. 누가 싸게 사서 누가 비싸게 파냐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렸다가 파는 수밖에 없지만 쟤들은요, 홍보도 가능하지, 사람들한테 유입시킬 수도 있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주가 끌어올릴 때 물량 조절도 가능하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닐걸요. 쟤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항상 비싸게 팔고 항상 싸게 살 수 있어요. 왜? 불법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야생이잖아요. 호랑이는 언제나 토끼를 잡아먹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1, 2, 3 해보세요. 호랑이는 언제나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잡아먹든 저렇게 잡아먹든 보이는 족족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냥에 능해요. 원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하는 방법을. 개미들이 뭘 좋아하고 토끼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길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잡아야 목 들떠미를 딱 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아주 순진한 토끼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파는지. 저도 몰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죠. 당연히. 이게 당연히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 연구해서 그거랑 반대로 해버리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주식은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수능시험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다 아는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아는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남들이 다 아는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하고, 남들이 다 아는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한정된 자리 안에서 한정된 비율로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알고 계시고 뭘 모르고 계실까? 남들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안 해왔던 방식대로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은 틀렸으니까. 왜요? 시장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식은 틀린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미들이 저걸 좋아하네? 그럼 우리가 저걸 팔아야 되겠다 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개미들이 이런 주식 좋아하네? 그럼 저렇게 팔아야 되겠구나. 저런 걸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들이 여기서 사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팔아줘야 되겠다. 개미들이 여기서 파네? 이러니까 파네? 이런 상황에 파네? 그럼 우리가 사야 되겠다. 주식은 그냥 이게 답니다. 다예요. 더 없어요. 역발상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질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얘들을. 제가 늘 말하는 게 부자들에게 돈을 뺏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 오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간과 운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시간과 운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이걸 들고 갈 수 있으면 장기 투자해도 되면 할게요 라고 해요. 되게 무책임하지 않나요? 장기 투자해도 되면 할게요. 되게 무책임하지 않나요 이거? 본인이 왜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 투자 되면 할게요. 그냥 운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처음엔 전문가한테 상담도 안 해. 왜? 내가 될 것 같거든.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막 시작해요.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문제야.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내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해서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사라 해요.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장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백종원씨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여러분은 방송 같은데 보면 음식 레시피 많이 나오죠. 그죠? 방송 같은데 보면 음식 레시피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내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럼 맛있으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요리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 야, 이거 팔면 안 될까? 사람들이 그러죠. 장사가 쉽냐 그래요. 근데 머릿속엔 이미 보니까 우리 회사 주변에 전부 다 오피스인데 거기에서 팔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점심에 장사해갖고 대충 하루에 한 10접시 20접시만 팔면은 한 달이면 200만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누라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그거 사장으로 좀 있으면서 알바 대충 한 명 구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해갖고 한 달에 한 200만원 100만원 벌지 않을까? 월세 다 뽑고 남을 것 같은데. 또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빼먹으면은 이런데 팔면 되지 않을까? 되게 막연하게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죠. 막연하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죠. 대충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 될 건데, 이걸 제가 흔히 말하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합니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래요.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섀도우 복싱 하면은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딱 피해가지고 팔이 이렇게 뻗어 있을 거니까 옆구리가 비었으니까 한 대 빵 때려주고, 때리면 앞으로 수그리겠지. 그럼 어퍼컷 팍 날려주고, 팍 날리면 고개가 들리겠지. 그러면 다시 투 딱 때려주고, 때려주면은 애가 오 하겠지. 그때 발로 딱 차주고, 거기서 달려가가지고 원, 투 딱 하면은 KO야 생각을 하죠. 머릿속으로 완벽하거든요. 섀도우 복싱하고, 혼자가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이미지로 그냥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야, 이렇게 하면 이겼는데 완전히. 액션 영화 보면서 어때요?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데. 남자들 맞죠? 어깨 딱 힘들어갖고, 야, 내가 저 액션 영화처럼 탁탁탁 때리갖고 저렇게 싸우고 탁탁 하면은 와,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요. 실전에서 그런 게 나올까? 호신술 어때요? 아, 누가 어깨에 딱 손 잡으면은 돌려가지고 새끼손가락 위로 올라가고 하고 팔꿈치를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튀어 하면 제압이야.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도 그렇게 할걸요. 대충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은 딱 올라가지고 양봉 딱 올라가주면 7% 딱 올라가가지고 7%면 1000만원 넣어가지고 70만원 딱 벌어가지고 그 돈 벌면은 1070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정보 딱 사면은 연달아서 수익이 빵 났을 때 10%만 딱 벌어도 야 107만원 땅 와 110 와 복리다 복리. 장밋빛 희망이죠. 그렇게 잘 돼요. 그렇게 잘 됐을까요? 대부분 사업의 자질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마케팅이 안 되거나 또는 물건을 어디서 이렇게 더 싸게 사게 가지고 와야 될지,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어떤 신제품 만들어 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고 해요. 대충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대충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장이 대충 해서 되는 시장이 있어요.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대충 해도 돈 벌었을 거예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인정해야지. 그건 맞는 시장이니까. 샀으면 돈 버는 시장 맞죠.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샀으면 돈 벌었지. 근데 지금부터는요 그러진 않을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뉴스를 뽑아놨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요. 주식 처분하는 자라 버티는 자 누가 웃을까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공무원 6만 명을 더 뽑는다.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24시간 접수한 이거 뭐야? 그리고 두 달간 20조 원 외국인 팔았다. 왜 팔알죠? 주식시장 실물 경제가 괴리확대가 왜 많이 됐을까요? 부동산, 지금 증권사, 건설업계에서 왜 이런 일이 나올까? 건설사 지금 줄폐업 위기, 건설사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쉘 기업들도 줄도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금융사나 이런 데서 펀드 했던 자금들 다 날릴 수 있겠죠. ETF, ETN 다 날릴 수 있겠죠. 그럼 증권사에서 돈 내놔라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증권사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 휘청거릴 수 있지 않을까? ETN 개미들 지금 레버리지 곧버스 몰빵하는데, 레버리지랑 인버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하지만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잘 안 사요. 왜? 시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런데 꽃버스 같은 거 EX 붙어있는 이런 것들요, 손실도 2배 3배씩 나요. 못해요 저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원유? 그냥 대충 사면 앞으로 뭐 원유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막연한 생각을 하죠. 기름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놔두면. 아니요. 5월물, 6월물, 7월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 안에 안 올라가면 여러분들 재산은 다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왜 노력을 할까요? 수능을 보는 애들이 왜 노력을 할까요? 수능 보는 애들, 또는 우리가 살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왜 노력하고 살고 있죠?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세상은 변해요. 어제 시장과 내일 시장은 또 다를 겁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보니까 김정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시장 바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예측해놓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짰어야죠. 분석을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는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제가 유가 안 올라갈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달러를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놓고 지금 미국 채권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는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그러면 달러가 풀려 있으니까 어때요?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한 잔 먹는데 1,000원 필요하다가 2,000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원유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화폐가 아무리 풀려도 원유가 떨어졌으니까 결국 가격이 또이또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셰일 기업들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업들 좀 망해서 약간 단일화 시켜야지 수익률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셰일 기업 망한다 하지만은 중소가 망하는 거지 대형 셰일 기업사들은 굉장히 탄탄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셰일 기업을 흡수해가지고 완성시켰다. 셰일 기업들을 하나로 합체시켜가지고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그때부터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 걱정되니까 달러 어떻게 할까요? 흡수하겠지. 다시 다 내놔라. 달러 이제 흡수할 거야 라고 하면요. 지금 달러 나오는 걸 믿고 지금 돈 풀어내고 있는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될까? 신흥 그 국들의 자금줄이 다 말라가요. 숲을 볼 줄 알아야죠. 숲을. 내일 당장에 어떤 증권사가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처럼 갑자기 망해서 부동산 실패했다, 펀드 자금 실패해서 펀드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사람들이 돈 내놔 해서 기업 증권사가 돈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건물 팔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네. 그냥 우리 파산 신청할게 라고 했을 때 내일 갑자기 그런 기업이 나온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내일 갑자기 증권사 하나가 뭐 미국에 있는 또는 어떤 신흥국에 있는 기업 증권사들 하나가 혹시나 부실 생각 생겨가지고 부도 위기에 놓였다 칩시다. 그거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을까? 안 나올걸요? 일이 터지고 나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 아닙니까? 뭐가 기회죠? 지금 10년 만에 온 기회일까요? 아직 실물 경제 회복 어떻게 되는지 보지도 못했잖아요. 2분기가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6%인데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마이너스 11.4%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봤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요, 저는. 돈 푸는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우리가 100만원 준다고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요?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계좌 전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전체 테두리 상황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현금화가 더 좋을 것 같다. 일단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안 날 수 있겠지만 손실도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손실 나면은 이거 복구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시드머니 어떻게 모았는데 그게 줄어들면은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보고 사면 되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아요. 왜 하이리스크를 걸어요? 저는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나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 아니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하나만 알고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 같았으면은 너무 좋지.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수학 문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거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풀이법 알려주세요. 그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수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목 하나를 매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알아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는 경쟁사입니다. 경쟁자들이에요, 우리는. 제가 늘 말했죠. 아까도 말했죠. 구조상으로 우리는 같은 팀이 될 수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기법들 알려줄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그건 안 먹히는 기법이 됩니다. 제가 말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기법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알려질수록 사람들이 더 똑똑해질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게 되면은 세력들은 더 힘들게 더 시장을 악랄하게 흔들어가지고 뺏을 것이고 그럼 나도 매매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무한테나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무료 방송에서 기법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몇 개월 안에 써먹을 수 없는 기법이 됩니다. 그게 이 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는 하나하나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심리적인 거, 뉴스 분석하는 거, 시장 분석하는 거, 종목 분석하는 거, 차트 보는 거, 차트 기법들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거는 시장 따라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팔면 된다, 왜 거기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냈는지, 왜 이 종목을 지금 샀는지, 지금 사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죠, 당연히. 들어오시게 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내용들, 정책에 대한 내용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왜 하는지, 중국 위안화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였고, 미국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완전 초짜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가 저는 더 좋아요. 차라리 백지로 들어오는 게 가르치기 훨씬 좋아요. 본인의 습관, 지금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집, 잘못된 지식들을 다 버리고 다시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하는 매매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매매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개미들과 반대로 움직이면서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정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다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개미들이 안 사는 곳에 사서 개미들이 좋아할 때 팔아주는 거. 그게 제가 하는 매매입니다. 개미들이 안 좋아할 때 사서 개미들이 좋아할 때 팔아주는 거예요. 개미들이 안 좋아할 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왜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분석을 해서 그냥 팔아내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이 좋아서 뉴스 뿌릴 때, 그냥 개미들은 뉴스 보고 살 때 우리는 팔아주고, 여러분들은 뉴스가 나와서 더 갈 것 같아 샀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팝시다 그래요. 그럼 뉴스가 나올 걸 알았느냐? 아니요. 뉴스를 만들어낼 거란 걸 알았죠. 매매 방법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안 급해요.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이러지 않아요. 세력이 있으면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매매를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뉴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지 보면은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책 한 권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다 벌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레시피 하나 가지고 누구나 요리사가 되고, 레시피 하나 가지고 누구나 식당 차려서 장사해서 다 될 것 같았으면은 옛날부터 레시피 책은 많았는데 뭘. 누구나 돈 벌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걸 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는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되면 그냥 이벤트는 다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안 할 까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할인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달 하시게 되면은 90만원이고요. 그리고 4달 하시게 되면은 170만원이에요. 1644-6646 전화 주시고요. 할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잃어내는 돈, 책을 사서 책 비용, 거기에 쓰는 시간상의 비용들, 어떤 비용들 다 포함해도 저는 저거보다 많이 잃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단 더 많이 잃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 사람이 되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할지 제가 다 결정할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고 있는 계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다 상담해드릴게요. 최대한 여러분들 손실을 줄여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거예요. 옆에서 내가 전담막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혼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 계좌 썩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알고 왜 그렇게 방치하고 계실까요? 변화를 가지고 오려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세요. 항상.
선택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랑 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멱살 잡고 공부시킬 겁니다. 바꿔드릴게요. 아까 말했지만은 황골탈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할 때 왜 내가 안 됐는지도 다 얘기됩니다. 딱 하루만 들어도 강의가 다르구나. 매일매일 강의합니다. 저희 매일매일 강의해요. 월, 화, 수, 목, 금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 제가 항상 2시간씩 4시간씩 해요. 계속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은 뉴스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뉴스도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랑 보시면 돼요. 차트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 읽는 눈입니다. 차트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주에 차트 강의 해놨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한번 보세요. 차트가 뭔지, 왜 제가 차트를 하얗게 쓰는지, 차트를 왜 저는 이렇게 아무 지표 없이 하얗게 쓰고 있는지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혼자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응원해 드리겠지만 구조가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런 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있을 때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어설프게 대충 그냥 돈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시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시장 자체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봐왔던 시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시장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시장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하겠다 한다면은 수익 노리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고, 방송을 보시면은 방송에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당장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1644-6646을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든 나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재정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상담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영원아리님께서 1. 운영 방법 설명 부탁해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매일매일 강의해요. 월, 화, 수, 목, 금 장중에 저희가 2시간씩 강의하고 녹화 다 되어 있고요. 방송 녹화는 지난 3개월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은 지난 3개월치 방송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다 그래요. 예언자 같대요. 3개월 전 방송하고 2달 전, 한 달 전 방송 보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시장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예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한 거지. 분석하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측이고 그게 맞을 뿐인 거예요. 왜 맞느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길을 닦고 있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길을 다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정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 거예요. 할 의사가 있다. 오세요. 할 의사가 있다. 믿고 오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해가 됐나요? 시장이 많이 힘드니까 전화 일단 주시고, 통화가 많기 때문에 뭐 통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안 되면은 전화번호가 저희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전화로 다시 이렇게 다시 전화 드릴 거예요. 전화번호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전화 드릴 거니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힘든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조언을 드린다면은 4일의 연휴가 있죠. 4일의 연휴가 있어요. 다음 주 뭐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변수 굉장히 많겠죠. 다음 주 변수 굉장히 많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비행기값 그리고 숙소 전부 다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생기면 코로나 잠잠해졌구나. 만약 뭔 일이 생기면 2차 확산이겠구나.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원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가고 그냥 수익 낼 때 딱 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갈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 알려드리고 막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옳은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겠다, 빨리 전화하세요. 1644-6646입니다. 지금 전화가 또 폭주하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혜택 다 받아가세요. 할부가 아마 6개월까지 카드사에 따라서 6개월까지 할부 가능할 거예요. 2달짜리 6개월 하면 얼마? 아유, 참, 진짜 이 정도 돈은 좀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냉정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힘을 내시고,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생각을 많이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